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LNF고요.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렸죠. 예, 주가 많이 밀렸고, 오늘 이전 첫날이죠. 이제는 거래소 종목입니다. 예, 거래소 종목이고, 오늘 주가가 좀 음봉을 보인 거는 약간의 재료 소멸의 관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의 특징,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빨간불을 보여준 종목들 대부분 다 현재 이제 그 금감원장인가요? 그분의 정책,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제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좀 정책을 내놓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이랑 맞물려 가지고 양시장이 굉장히 좀 다른 패턴을 보여줬죠. 물론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고 코스피로 LNF가 넘어오긴 했지만 코스피로 왔다라고 해서 딱히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가진 못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료 소멸의 관점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는 빨간불과 파란불의 구분이 꽤나 명확했거든요. 일단 PBR이나 ROE 같은 부분들도 본다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 PBR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양봉이었고요. PBR이 좀 높은 종목들,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PBR이 1, 2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주가를 좀 부양시킬 건지, 개선을 시킬 건지 계속적으로 좀 개선책을 회사가 내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양봉 나온 종목들 보면은 명확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LNF한테는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이 가해졌던 것 같아요. LNF가 지금 그렇게 높진 않아요. PBR이 4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1 미만의 종목들, 그런 애들이 강세의 움직임을 좀 가져갔다. 제가 이 캔들로 지금 진입이 됐다 그 코멘트를 드렸고, 이 캔들로 진입이 되면은 이 초입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 저점까지는 내려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일단 14만원 구간까지 오긴 했습니다. 15만원을 이탈을 안 하는 게 좋았겠지만 15만원을 좀 이탈을 했고요. 역시나 기관 쪽의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매도하는 그 가격대를 보면은 생각보다 지금 금방 원래 이제 본인들이 사기 시작했던 그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올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여준 시장의 어떤 그 특징, 오늘 코스피를 보면은 일단 LNF는 이제 코스피로 넘어왔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전자, 삼전, 삼바, 그 다음에 LG엔솔은 빨간불이 안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SDI, 포스코홀딩스, 퓨처엠은 또 음봉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증권주, 보험주, 이런 애들 대부분 다 빨간불 보여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바, 삼전,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기아, 이런 애들이 동시에 빨간불을 보여주는 날이 정말 며칠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일단 오늘이었고요. 또 그게 이제 맞물려서 나온 게 코스닥에는 엄청난 그 하락을 같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시장이 반대로 움직였죠. 확실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로 오늘 돈이 많이 몰린 것 같고요. 이게 언제까지 약간의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테마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예전에 이제 무상증자 한창 유행일 때 유보율 높은 종목들 그런 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증을 안 해도 주가만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모멘텀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정책들을 하면은 나중에 어떤 공시를 내야 되고 혹은 주주환원 정책, 배당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의무감 같은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땡겼습니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애들은 그냥 자기의 호재에 맞춰가지고 저평가 고평가 상관없이 양봉들을 보여줬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에는 그 부분에서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댓글을 또 매번 봅니다. 댓글 당연히 봐야죠. 거의 장중에도 들락날락 하면서 개조로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저를 믿으시면은 안 되긴 하죠. 예. 제가 주가를 올려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미국 진출, 이것도 좀 모멘텀이 될 것 같긴 해요. 예전에 LNF가 이제 제가 명절 때, 추석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LFP, 그 다음에 LMFP.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면은 전기차 쪽은 저가형 경쟁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이제 NCM, 물론 NCM 쪽에서는 그 영역을 확고하게 좀 지켜야 되긴 하지만 LFP나 LMFP에서도 중국이랑 좀 경쟁을 붙어야 그나마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 코멘트를 드렸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 LFP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LFP 쪽에도 좀 투자, 연구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잠깐의 그 반등 모멘텀이 되긴 했는데 다시 또 좀 이야기가 들어갔죠. 갑자기 아쉽다는 건지 한심한. 제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턴이 어쨌든 간에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지수를 움직이는 그 종목들을 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넣죠. 만약에 코스닥을 그냥 평상시의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러면은 이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에코프로 BM만 한 4% 5% 올려도 코스닥은 올라가요. 중소형주들은 손해를 많이 보죠.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중소형주들은 그 주가가 안 오르는 이런 것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려는 타이밍에 LNF가 코스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지수를 올려주려는 차원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LNF 쪽으로 유입되는 거를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어차피 코스피 지수를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삼전,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엔솔, 뭐 일부 포스코 그룹주들,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 삼바 이런 애들로 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금융주들이 쭉 있죠. 그런 부분들이 LNF한테는 사실 코스닥에 있는 게 조금 더 뭐 좋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는 지수가 올라갈 때 그런 프리미엄을 좀 받기가 힘드니까. 에코프로 BM이랑 뭐 에코프로가 물론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LNF 주가가 잘 올라갔던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임팩트가 많이 떨어지죠. 이제는 이게 똑같은 시가총액이다라고 하더라도 코스닥에서 움직이는 것과 코스피에서 움직이는 거의 그 덩치값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이전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전하겠다라고 그 공시가 나오고 너무 이제 기한이 촉박해가지고 생각보다 좀 재료 소멸의 관점이 빠르게 찾아왔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워요. 이제는 저점을 좀 다시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다른 거 없이 기관 쪽, 결국 기관들이 매도한 게 계속적으로 개인들한테 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가격을 깨는 음봉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이제부터는 조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고요. 기관 쪽에 매도한 게 개인 쪽으로 쭉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흐름들이 한번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이 수급이 개선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한눈에 봐도 키움 매수가 5만 주 정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앞자리만 봐도 15만 주일 겁니다. 네, 15만 주, 10만 4천 주, 미래 쪽도 매수가 들어와줬고, 프로그램도 뭐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외국인 매도가 영향을 거의 주진 않았고, 보험투신 연기금 우리가 메인이라고 생각했던 그쪽에서 좀 전방위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 기관 쪽에 빨간불로 돌아가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오늘 같이 그 금요일 같은 날에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물량을 받아주긴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러면 데미지가 좀 줄어들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이 거의 포지션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도한 걸 개인 쪽에 그냥 그대로 받게 되면은 대부분 주가는 좀 강한 음봉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저점 구간은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17만원 깰 때 모든 지지라인들을 다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가격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전저점, 이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얘네들도 뭐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런 좀 저평가와 고평가가 나눠지는 시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조정을 조금 더 뭐 보여줄 확률은 있겠죠. 이제는 2차전지 안에서도 그 종목 간의 움직임의 차이가 나와줄 확률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LNF는 일단 좀 저점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모멘텀은 뭐 당분간은 사실 좋은 모멘텀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뭐 사실 악재라고 해봤자 맨날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어가지고 이제는 이차전지 애들이 어떤 그런 대외적인 악재 이거에 반응은 잘 안 하죠. 사실 그 악재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어떤 수급적인 흐름, 그 다음에 뭐 오늘도 이제 나왔지만 어떤 그런 뭐 고평가 논란들, 그 다음에 뭐 실적 이런 부분. 아직까지 테슬라 실적은 발표가 됐지만 미국 기업들 메인 실적들이 쭉 발표가 되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실적을 발표하는 그 업종,
종목들로 다시 한번 강세나 이제 시장의 자금 이동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사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대장주들 이런 애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지만 뭐 포홀이나 포퓨도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음 가격 라인은 14만원이니까 14만원에서는 좀 끊어줘야겠죠. 네, 끊어줘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기관 쪽이 언제 매수로 좀 돌아서 주는지, 그게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기관 쪽이 매도를 멈추지 않고서는 주가가 반등을 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때 명확하게 이제 기관이 돌아섰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종목들 한 주 동안 매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수요일 이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매가 그냥 끝났고 25% 채우면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한 주 동안 풀로 채우지 않아도 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하시면 요즘 같은 시장에 또 수익 가져가면은 훨씬 더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신고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메인 업종들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또 종목 맵을 제공해가지고 드리니까 지금 지수가 어차피 하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밑에 있고, 이런 거 받아보셔서 참고하시면은 또 상반기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니까 많은 또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